비 오는 날의 창가, 빗방울이 카페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2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요함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을요.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날 때만 해도 윤정은 자유로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매일이 주말이 되자 시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제 자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두 아이를 돌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도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아들의 방문도 요즘은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윤정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아들에게는 아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누군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외출을 꺼리게 되었죠. 모임에 나가도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고 점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윤정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뉴스를 보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오늘도 윤정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동네 카페에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급히 걸어갔습니다. 젊은 연인이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웃고 있었고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수다를 떨며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다고 이제는 편하다고 말해왔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정은 외로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인연이 있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때 더 깊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윤정은 그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배려, 지친 마음. 윤정은 평생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시댁과 함께 살 때도 윤정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명절마다 혼자 준비해야 했던 음식들도 모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은 회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었죠. 그렇게 30년을 일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고마움보다는 지친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윤정은 늘 듣는 역할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할 때 달려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무거운 사람이 될까봐, 남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죠. 아들을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주려고 했습니다. 학원비며 용돈이며 자신의 것은 아껴도 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니 정작 자신을 챙긴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친구였을 뿐 윤정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 미숙이가 약속을 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카페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아, 미안. 손주 봐줘야 해서 깜빡했어. 다음에 만나자. 윤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자신은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나왔는데 상대는 그렇게 가볍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자신의 생일을 건너뛰었습니다. 생일 당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며칠 후에야 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윤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하니? 하지만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는 늘 괜찮다고 말해야 할까? 왜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나를 위로하지 못할까?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로해 줄까?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내와 배려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절의 용기. 변화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친구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이번 주말에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윤정은 바로 그래, 도와줄게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혼자 보낸 생일이 떠올랐고 미숙이가 잊어버렸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윤정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윤정은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이른 아침 햇살의 따스함,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윤정은 천천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먹고 넘겼던 아침을 이제는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올리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고 좋아하는 허브티를 우려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수업이었습니다. 40대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윤정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그리면 어쩌나 걱정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그런 걱정은 무의미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물감을 펼치는 순간 윤정은 아이처럼 즐거웠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고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윤정 씨, 색감이 참 좋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윤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윤정은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렸습니다. 소설, 에세이, 여행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끌리는 대로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 한다. 일기를 덮으며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관계의 온도. 변화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윤정은 기뻐하며 온갖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을 때가 많아.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지. 하지만 이젠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알아.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내 삶이 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죠.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하단 말하지 마. 엄마는 그저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올 때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였으면 좋겠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회사 일이며 아이들 이야기며 자신의 고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윤정도 자신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림 수업 이야기, 산책하며 느낀 것들, 읽고 있는 책 이야기. 통화를 끊고 나서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할 때는 서로가 부담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니 오히려 대화가 진솔해졌다는 것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횟수보다는 질을 선택한 것이죠. 경희와는 가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이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일 이후 윤정은 미숙이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놀랍게도 거리를 둔 후 미숙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정아, 요즘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어? 윤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약속 잊어버렸을 때 사실 좀 서운했어. 물론 바쁜 거 이해해. 하지만 그때
내 마음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았을 거야. 미안해. 나도 그때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단 말도 제대로 못했네. 괜찮아. 그냥 앞으로는 서로 좀 더 신경 쓰자. 관계는 한쪽만 애쓰면 오래 못 가더라. 그 대화 이후 미숙이와의 관계는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더 진심이 담겼습니다.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놓을수록 선명해진다는 것을요. 억지로 매달리면 서로가 지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관계에도 온도가 있구나. 너무 뜨거우면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는다.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구나. 나를 위한 오후, 봄이 왔습니다. 윤정은 창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것이 쓸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2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의 자신이 예뻐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고 이 눈가의 미소 자국이 무서운 순간들의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정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누군가의 엄마, 친구, 딸이기 전에 나는 나였다는 걸. 그동안 수고했어.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거절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산책, 그림 수업, 독서, 그리고 솔직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맞춰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외로움은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사갈게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보고 싶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소중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더욱 환하게 비쳤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마음이 먼저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윤정의 하루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으로 채워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생겼으니까요. 벚꽃잎이 또다시 흩날렸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자.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윤정은 그림 수업 동기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 한쪽 벽면을 빌려 수강생들의 작품을 걸었습니다. 윤정의 그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가을 공원이라는 제목의 수채화였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책로와 벤치에 앉은 한 여자의 뒷모습. 그림 속 여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도 않은 그저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린 거예요?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전시회에 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요즘 이런 거 배우거든. 와,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최고. 5살 손녀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윤정은 손녀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윤정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당에 가서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셨고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예전에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죠. 윤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변한 거야.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사는 법을요. 윤정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집에 돌아온 윤정은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순간들, 눈물을 삼켰던 밤들, 외로웠던 오후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빗소리 들리던 카페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만약 처음 거절의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평온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주느냐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놓아주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주고 외로움을 감춰야 한다는 가면을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달 전 썼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고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나를 찾았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2살 많은 것을 경험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윤정은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윤정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윤정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윤정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든든한 동행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정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 자신. 그렇게 윤정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시길, 당신도 당신을 먼저 사랑하시길, 그리고 놓아야 할 것들을 용기 있게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